저는 대학은 70학번입니다. 그리고 처음엔 광고 디자인을 했었고, 군에를 가서 우연찮게 한 계기가 있어서 뒤에 전자회사를 입사를 하게 됐고, 거기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프로덕트 디자이너로 업종 전환을 하게 됐습니다. 얼마 전까지 삼성이라는 곳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약 36년 1개월 정도 현직에서 한 기업에서만 몸을 담았던 그런 굉장히 심플한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기업의 어떤 정책보다는 국가의 어떤 산업 입국이라는 기치 아래서 아마 국가 정책이 일단 1차였었고, 그 다음에 거의 중심적인 기업 활동을 했던 몇 개의,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 전자, 최근에는 뭐 인터넷 기업까지, 역시 기업들이 새로운 어떤 그 사업 찬스를 얻기 위한 그런 기회 속에서 아마 디자인이 활동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최초의 그 기업에서의 디자인이라는 분야는 굉장히 미미한 존재였었고, 결국 그 설계실이나 아니면 마케팅의 산하 기능으로서 활동을 해왔었는데, 제 보기에는 올림픽이 굉장히 좋은 기회였었고, 또 한국으로 보면은 2000년 디지털이 본격적으로 기업의 어떤 성장 동력으로 시작되면서 디자인이 같이 발전을 하게 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역시 한국 사람들의 어떤 기질과는 디지털의 이런 속도전이나 또 어떤 면에서는 그 컨텐츠라는 새로운 보이지 않는 가치를 시각화시키는 그런 역량들이 한국에는 꽤 좋았던 그런 찬스가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트랜지스터 라디오는 저도 직접 디자인을 한 기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라디오 카세트, 그다음에 라디오 카세트, TV 그 복합, 세칭 얘기하는 콤보라는 제품들, 그게 저한테는 아마 처음 디자이너로서 활동을 했었고, 근데 불행하게도 저는 그 디자인 활동을 물론 했습니다만은 내부에서 이 주무다, 또 과장이다, 또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이런 매니지먼트 쪽으로 너무나 일찍 빠지게 돼서 한편으로는 불행한 디자이너로 생각하고도 있습니다만, 더불어서 또 더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그 기회가 주어졌고, 결국 디자인 경영이라는 측면에서 저도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만, 디자인 부문이 경영에 이바지를 할 수 있는 새로운 그런 기회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저는 디자인 부문이 참여하지 않아야 될 곳까지도 쫓아다니면서 디자인이 해야만 하는 그런 활동들, 또 새로운 분야들을 찾고 그렇게 해왔었고, 결국 그게 기업의 디자인 경영이라는 새로운 그 명칭이 붙어지는데 크게 기여를 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그 시각화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디자인이라는 것은 결국 마케팅의 전체적인 역량을 시각화하는 그런 활동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역의 역사, 문화, 전통을 그걸 가시화시키는 그런 활동과, 또 그네들이 좋아하는 그 시장에서 통용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처음으로 가시화시키는 그런 활동들,
또 고객들과 만나서 그분들의 어떤 보이지 않는 욕구를 갖다 발굴해 나가는 그런 활동들이, 결국 디자인이 엔지니어들보다 또 아니면 마케팅에 앞서서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혼자 기억은 하기 어려운 일이고요. 결국은 목표가 부여되고 또 그 목표를 수행하는 과정에 철저하게 나의 그 위치 또 선의의 경쟁 기능들, 뭐 예를 들어서 같은 회사 내에 협업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중요하지만 그 외에 경쟁 업체와의 그런 관계에서 우리의 역할 같은 것들이 과연 제대로 수행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스스로 복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내부적 활동들이 참 저희들한테는 좋은 자주 활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업 경영 중에서 기능을 해가는 하나의 부서들이 제대로 활동을 하느냐 하는 것은 뭐 경영 진단이나 감사나 여러 가지의 그 별도의 그 평가가 있습니다만, 그럴 때 서로가 스스로가 그것을 원했고 그걸 통해서 기업의 경영자들이 디자인의 새로운 가치를 알게 됐을 때 역시 우리들이 스스로의 어떤 변화를 위해 가지고 한번 제안했고 또 그 활동들이 경영자들한테 받아들여져서 새로운 위치에서, 대충 얘기하는 지금까지 디자인 센터에서 경영이라는 단어가 디자인 부문에 이렇게 위치를 하게 된 것은 뭐 디자이너들도 필요하겠습니다만은 경영자들이 디자인을 얼마만큼 중요시 해야만 되는 그런 그 하나의 변곡점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게 1999년도였고 2000년부터 삼성전자는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보이기 시작을 했고, 어떤 면에서는 디자인 우선 경영, 디자인 우선 개발 프로그램이 도처에서 시작이 됐고요. 또 일이 많아지다 보니까 많은 그 디자이너들을 뽑게 됐고 또 우수한 디자이너들을 뽑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선순환이 되면서 세계 시장에서도 서로 좋은 평가를 받게 됐고, 또 전문가들 평가뿐이 아니고 일반 시장에서도 고객들이 삼성에 대한 좋은 평가를 해주기 시작하는 게 아마 디자이너들한테 좋은 기회였고 또 자신감을 확인하는 그런 자리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저희 그 디자인 분야만의 그 활동이라는 것은 아마 한 30%나 될까요? 나머지는 관련 기능들과의 융합된 활동, 또 당시에 얘기가 됐던 게 컨커런트 디자인에서 동시에 디자인을 해 들어가는, 어떤 면에서는 과거에는 엔지니어링의 어떤 선행 활동에 의해서 얻어진 것을 조형적으로 아니면 소재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시장의 어떤 트렌드에 맞춰서 동조해서 바뀌어가는 그런 것들이 사실 줄을 이뤘다면은 디자인 우선 선행 디자인, 디자인 우선 경영 뭐 이런 식의 디자인이 주도하는 미래의 어떤 그 타켓이 중심이 됐고, 그 시기에 맞는 기술, 소재, 또 어떤 제조 방법 이런 것들이 동시에 같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처음엔 저희들도 사실 자신 없어 했었는데 한 번, 두 번 그 경험을 쌓으면서 이렇게 하면은 분명히 실패는 없겠구나라는 그런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런 것이 쌓이면서 기업 내부에서, 삼성 내부에서 디자인을 신뢰하기 시작을 했고, 또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이제 바깥에서 고객들이 삼성 브랜드를 신뢰하기 시작을 했고, 그렇게 바뀐 것 같습니다. 결국 미래
시장의 경쟁력이라고 할까요? 미래 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결국 문화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건 기업의 경영자분께서, 최고 경영자분께서 감성의 벽을 넘자라는 그런 메시지를 던졌을 때, 결국 감성의 벽을 넘을 수 있는 것은 시각적인 어떤 그 프로덕트 디자인의 가치도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디지털 시대의 중요한 게 컨텐츠고, 컨텐츠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소프트적인 요소들이 그것을 받쳐주지 않으면 거의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저희로서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게 보이지 않았던 것을 가시화시키는 활동을 우리가 무엇으로 할 것인지, 그러면서 제조 기술의 이면에 있는 것들을 시각화시켜서 바깥으로 기술을 표현을 해주고, 또 어떤 몇 가지의 단어로서, 그러니까 경험이 다 틀리기 때문에 동일한 단어를 가지고 얘기를 해도 이해가 다 틀린 부분이 많은데, 그것을 동일한 메시지로 시각화시켜주는 그런 활동들이 내부에서 꽤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이 지금 세계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를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평가를 했던 게 결국 세계의 리더로서 위치를 하게끔 이렇게 해준 게 아닌가. 그래서 과거에 이렇게 보면은 철저하게 우리의 이상향이나 우리의 본연의 목표와 다른 것들을 과감하게 그 모델들을 드롭시키고 했던 그런 그 때가 있었는데, 어느 날 많은 돈과 시간과 엔지니어들의 큰 투자를 동반한 그런 제품을 단지 어떤 그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없다는 걸로 일시에 시장에서 철수를 하는 그런 굉장히 어려운 결정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디자이너들이 주도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상품, 없는 상품을 시장에서 골라내고 했을 때 사업 부문에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불만을 많이 토로했습니다. 왜 디자인이 자기네 사업을 갖다가 좌지우지하느냐, 다 또 너희들이 디자인한 게 아니었느냐, 이런 얘기까지 할 때 사실 스스로들이 자책도 하면서 앞으로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을 내심 약속을 하게끔 됐었고, 그런 활동이 새로운 우리들의 여러 가지 학습에 어떤 큰 트리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우리가 갖고 있었던 과거에 뭐 가치가 있었는데 우리가 일부러 버려졌든 간에 아니면 잊혀졌든 간에 그것을 찾아내는 활동이 결국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아마 그런 좋은 콘텐츠들이 발굴이 되고 그것을 새롭게 활용을 해서 새로운 미래 가치로 만드는 작업일 것 같습니다. 뭐 어떤 유명한 그 작가의 말씀, 과거에 미래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듯이 이미 수천 년 동안 우리가 만들어 왔던 또 우리 내부에 축적이 되어 있는 그런 컨텐츠들을 발굴해 나가는 게 우선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거는 충분히 양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그 안동에 국학진흥원이 있습니다만 그쪽에서 매년 600개의 새로운 컨텐츠들을 만들겠다. 그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드라마나 새로운 또 뭐 영화나 음악이나 또 디자인의 하나의 커다란 소재로서 생활 도구의 소재로서 가치를 발휘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잊혀졌고 그냥 무관심했던 그런 우리의 역사, 전통 이런 것들이 다시 아마 산업사회에 새로운 산업사회를 만들어내는 큰 힘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 그것을 어떻게 디자이너들이 사업화에
어떤 그 기회를 잡느냐라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경쟁력이 세계 시장에서 통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힘도 결국은 디자인의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과거 역사를 발굴하는 것은 양적으로 굉장히 아직도 부족한 게 많아서 우선 양을 많이 확보해 나가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기업들이 갖고 있는 역량이나 기업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철저하게 좀 품질, 질을 갖다 지향을 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주변 국가들과의 경쟁력을 항상 어떤 그 캐즘이라고 할까요? 어떤 그 간극을 두면서 가기 위해서는 결국 그런 그 어떤 질적인 것을 놓으면은 안 될 것 같고요. 강의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국가는 그 격이라는 관점에서 문화를 갖다 총체적으로 관리를 해주고, 그 국적 불명예 이런 것들을 좀 지적 자산을 통해서라도 좀 통제를 하고, 또 보이지 않는 그런 과거의 어떤 우리의 컨텐츠들 이런 것들을 훨씬 더 큰 관점에서 발굴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새로운 비용, 투자를 좀 격려를 해주면 아마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양과 질과 어떤 국격을 높이는 그런 그 활동이 동시에 동반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지금 우리 디자인 쪽이 어떤 면에서는 조금 어려운 시점을 갖게 될 것 같은데, 그게 예를 든다면 이겁니다. 곧 올림픽이 2020년 이제 있게 됩니다. 그것도 이웃 국가에서 벌어지는데, 그 일본의 64년도 올림픽 때, 그때 일본이 굉장히 디자인 부분에 크게 성장을 합니다. 우리 한국도 1988년도 올림픽을 기화로 해서 엄청난 발전을 하게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2000년의 디지털화 그 찬스를 잡은 것도 올림픽, 1988년도 올림픽이 그것을 갖다 발전시키는 동력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국이 2008년도에 했고, 지금 완전히 이제 새로운 어떤 그 활동을 지향하고 있는데, 지금 그 3개국 중에서 일본이 지금 새로운 전략을 피는 게 이제 쿨 재팬이라는 프로젝트를 꽤 아주 잘 해나가고 있는데, 그 분야를 갖다 우리가 어떻게 그 갭이나 또 그들의 어떤 발전 그 모색하는 방향을 우리가 같이 할 수가 있고 또 극복할 수 있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2018년 우리 동계 올림픽이 있습니다. 물론 동계 올림픽이 갖고 있는 시장성은 하계 올림픽보다는 좀 적고 규모도 굉장히 부분적일 수 있지만, 그 찬스도 우리가 좀 살릴 가치가 충분하다. 그래서 동계 올림픽과 관련된 여러 가지의 활동들, 또 도구들, 또 패션과 연계된 아웃도어에 대한 그런 상품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은 찬스인데, 그런 데 대해서 우리 디자인계가 굉장히 조용히 지금 있는 게 좀 아쉽다. 이런 기회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는 너무 초연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좀 빠른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80년대 말서부터 이 국가의 경쟁력이라는 표현은 좀 맞지 않는다. 결국 도시 간의 경쟁력 싸움이 결국은 나중에 이제 국가의 어떤 경쟁력으로 표현되는데, 앞으로 그
각각의 그 지역에 있는 중심된 도시가 어떤 활동을 하느냐, 또 어떤 그 가치를 위해서 투자를 하느냐의 게임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있는 이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라고 해야 되나, DDP가 가져야 될 그 뭐 활동의 가장 중심은 물론 창조 지식의 발신지이긴 하지만은 발신 이전에 모여질 수 있는 새로운 터로서의 그 가치를 이제 좀 만방에 알려야 되는데,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동계 올림픽에 필요한 새로운 활동의 근간을 여기에 좀 펼쳐 보이고 싶은 거예요. 특히 지금 사우스 티롤이라는 밀란 위쪽에 있는 그 사우스 티롤이 갖고 있는 동계 스포츠 관련 도구의 생산, 또 그쪽이 갖고 있는 재난 구조 시스템, 또 뮌헨이나 이 일대가 갖고 있는 새로운 소재를 통한 어떤 그 아웃도어의 새로운 디자인, 이런 것들을 이쪽으로 끌고 오는 활동을 지금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DDP에서 구현이 되고 그런 것들이 정리화되고 우리가 만든 새로운 어떤 컨텐츠가 그게 공고히 된다면은, 저는 비록 남의 아이디어들이 여기 와서 보여지지만 결국은 DDP의 자산으로서 세계에 재발신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기 위한 활동으로서 몇 가지가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앞으로 도시의 경쟁력, 또 디자인의 어떤 그 경쟁력으로 도시가 갖는 큰 아마 강점이 되지 않겠느냐. 물론 한국에도 여러 중요한 도시들이 있습니다만, 좀 그 도시들한테는 미안한 감이 들지만은 결국 한국은 서울입니다. 서울 이코로 코리아고, 서울의 경쟁력은 결국 한국의 경쟁력으로 바깥에 대변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중심에 DDP가 있고, 동대문의 과거 역사 속의 어떤 패션의 그 경험과 또 여러 가지의 어떤 이쪽이 갖고 있는 그런 가치를 새롭게 좀 발전시키는 그런 곳이 이제 DDP가 될 것이고, 그런 활동을 시작을 해서 얻어지는 이니셔티브를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그게 정리화되고, 또 거기에 계속 융합된 새로운 어떤 그 비즈니스들이 여기서 발전이 돼서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아마 우리의 새로운 숙제고, 그게 아마 국가의 경쟁력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우수한 디자이너들이 또 여기서 많이 그 발굴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말을 해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디자인은 앞에 나서서 이렇게 깃발을 휘두르고 하는 그런 전시 행정적이라고 할까, 슬로건 위주의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어머니적이고 그 모태적인 그런 활동을 하는 게 디자인이 아닌가. 그래서 행사성 슬로건 위주의 그런 활동은 철저하게 좀 배제를 하고 내실을 다져가는 그런 쪽에서 들 와서 여기서 판을 벌려주기를 그런 걸 기대하고, 또 그런 자리를 만드는 게 디자인이라고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DDP도 좀 우스개 얘기 같습니다만, 속담에 이 장을 벌리고 뭐 멍석 깔면 하든지 또 안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이제는 멍석 깔아서 훨씬 더 잘 끼워놀고 새로운 게 벌어질 수 있는, 과거의 속담을 깨지 않으면 이런 비즈니스는 아마 성공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철저히 좀 반대적인 그런 가치를 한번 다시 우리가 되짚어 보고, 거기서 새로운 가치를, 우리의 가치를 만들고,
그 가치가 세계에 발신되고 이런 어떤 역순환이 순순환이 되는 그런 그 활동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저로서는 제가 앞으로 얼마를 더 디자이너로서 활동을 할 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녀 기간 동안 그런 쪽에서 보다 더 새로운 경쟁력을 한번 체험해보고 싶고 그것을 바깥에 좀 보여주고 싶고 그게 이제 제 꿈인 것 같습니다. 아마 자립의 성실패를 아마 많이들 이야기들을 할 것 같은데 저는 자립의 성실패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렇게 부담을 갖거나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쪽은 아닙니다. 산술적으로 더하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가치가 어떻게 나중에 평가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보여지지 않았던 곳에 훨씬 더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DDP에 투자된 어떤 역사성이나 실질적인 그 건축의 투자 비용 이런 걸 따지면 경제적인 논리로 따지면 이자만 해도 엄청난 지원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 그 밖에서 그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치가 뭔지를 본다면 여러 번 우리 직원들과 같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짧은 기간이지만 그것을 한번 복기를 한다면 거기서 엄청난 우리만이 갖고 있는 지적 자산, 경험들이 있을진데 그것을 우리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고 어떤 면에서는 그걸 갖다가 그냥 버려두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단순히 버려둔 것인지 아니면 내일을 위해서 이렇게 저축을 해놓은 것인지 여러 시각에서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DDP는 충분한 그런 그 자산, 경제적 가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당장의 이익도 중요하겠지만 내년 후년을 위해서 어떤 우리가 투자를 할 것인지 그 투자의 방향을 앞으로 이제 어떻게 우리가 정리할 것인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 특히 21세기형 뮤지엄의 새로운 어떤 표상을 만들었으면 하는 게 저희들의 이제 가장 중심적인 고리겠죠. 근데 결국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과 같이 만들어가는 함께하는 문화를 갖다 이제 내부에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참 아직까지 우리가 경험을 해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하는 그런 것, 꼭 정치적인 구호는 아닙니다만 지역사회와 같이 할 수 있는 것, 또 내방객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것, 외국에서 오는 또 여기 내방객이면서 또 여행자면서 이런 사람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것. 또 한 가지는 문화인들이 과연 이 DDP를 중심으로 이 지역에서 정주를 할 수 있는 그런 배려가 과연 우리한테 있는지 그건 지금 프랑스나 독일이나 이런 또 덴마크나 이런 그 국가들이 보여지고 있는 외국의 문화인들이 와서 정주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사회적인 시스템, 서비스 시스템 이런 것들이 좀 더 제대로 구축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아마 올해 내년 한 2, 3년 거쳐서 우리가 확실하게 만들어 놓지 않으면 이 DDP가 갖고 있는 건축적인 또 어떤 그 새로운 아이덴티티로서 이미 인정을 한 그 건축의 가치나 이런 것들과 점점 괴리를 갖고 잊혀져 버릴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그런 안정적인 내부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재칭 얘기하는 집단 지성의 어떤 하나의 그 좋은 장소로서 DDP가 공고해지기를 저희들이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디자인이라는 분야가 이미 과거의 디자인의 활동의 많은 부분에서부터 이제 변환이 되기 시작을 했고, 어떤 면에서는 형상을 가지고 얘기하는 시대는 정말 이제 아닌 것 같은, 그래서 보이지 않는 가치를 가시화시키는 활동들, 그 새로운 어떤 지적 자산화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 이런 것들이 지원이 많이 돼야 되는데, 그거는 결국은 내가 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건 가치로 인정 못하는 우리 과거의 문화를 얼마만큼 빨리 우리가 빨리 배척을 하느냐의 그 게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았던 가치들,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의 전통 속에서 시각화할 것들은 없었는지. 하나의 좋은 사례가 렉서스가 그 사례입니다. 그냥 차문화가 가졌었던 그 예견과 배려를 상품에 철저하게 녹였거든요. 근데 그 상품은 단순히 그 가시적인 어떤 형태의 상품이 아니고 형태와 컨텐츠를 포함한 그런 그 상품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우리네가 갖고 있는 과거 속에서의 중요한 가치를 상품에 녹여내는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과학진흥원에서 매년 600개를 만들어내는데, 그런데 많은 지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 그 국가브랜드위원회처럼 슬로건 위주 활동보다는 훨씬 더 실체적인 그런 활동으로 갔으면 좋겠고, 한 그 이웃의 국가가 아시아의 주요 도시 거점별로 통합된 융합된 문화시설을 갖다 집어넣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활동을 한번 우리가 면밀히 연구를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우리도 그런 활동을 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의 문화나 이런 그 정체성이 깊이 있게 이렇게 퍼져나가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는 국격을 위해서 그런 커다란 투자를 좀 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